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월마트 실리콘밸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합격했었는데요. 합격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 한 곳인 만큼 기대 이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월마트 인턴 관련 챙겨야 할 사항들도 메일로 오고 월마트 HR팀 주도하에 온라인 네트워킹도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인턴들도 만나서 링크드인도 공유하고 했죠. 덕분에 입사하기 전에 써니베일에 합격한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월마트에서도 직원들 간 서로 친해지고 돕고 하는 환경을 적극 장려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니던 한국 회사랑 똑같아서 좋았습니다. 진짜 동기들만큼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편안한 사람들을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회사가 마련해주는 건데 월마트도 그런 회사라 좋았어요. 또 이런 주기적인 알림 메일이나 만남이 없으면 제가 붙은 건지 왜 회사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건지 심지어 지금 이 얼어붙은 미국 시장에서 또 불안에 떨 수 있잖아요. 아무튼 써니베일 정식 오퍼레터도 받고 여러가지 복잡한 서류 과정을 거친 후 CPT 비자도 잘 발급받았습니다. 또 월마트에서는 합격한 인턴생들 모두에게 첫 주 본사 투어를 제공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캘리포니아로 가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본사, 본사에서 캘리포니아, 캘리에서 다시 각자 위치까지 3번의 비행기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지원받았고 인턴 기간 동안 머무를 2곳에서의 숙소까지 모두 제공해줬어요. 3가지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지원 선택하고 하는 것도 월마트 자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꽤 복잡했는데요.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이 아리까리한 건 미리 다 질문해놨더라고요. 답변 그대로 저한테 전달해줘서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역시 함께가 좋죠. 첫 주 본사 투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월간 소식에서 너희가 딱딱한 교육을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 틀렸어 라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설명과 영상도 있었죠. 다 같이 친해지는 파티 분위기더라고요. 오, 너무 재밌겠는데? 하면서 한껏 기대하고 있는데 3월 중순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써니베일에 합격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중 본사에서 근무하는 건 어떤지 관심 정도를 측정하겠다는 메일이었어요. 오잉? 난 실리콘밸리가 좋은데 관심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도를 측정한다고 하니 답장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 가장 친해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답장 어떻게 할 거냐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 답장을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도대체 어떤 실리콘밸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본사에 관심이 있겠냐고 월마트도 그걸 알지 않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본 거는 사실상 본사에 가란 얘기인 것 같다고 만약에 내가 싫다 하면 했더니 그럼 인턴 잘릴 수도 있겠지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3월 중순인데 조금 있으면 학기도 끝나는데 다 붙은 인턴이 갑자기 왜 잘려? 그랬더니 미국은 원래 자르는 건 자유니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계약서 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회사는 언제든 개인을 자를 수 있고 개인도 언제든 회사를 나갈 수 있다. 한국 회사 계약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 회사 계약서에 써있는 그 말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무서워서 마음이 꽉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했더니 계약서 다른 글씨는 안 보여도 그 문장은 확대해서 보였다면서 저랑 똑같은 느낌들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어요. 메일에는 본사로 가면 더 좋은 개인 프로젝트와 훨씬 큰 네트워킹 기회 등등을 얻을 수 있다며 좋은 점들이 가득 써 있었는데요. 긴 글 마지막에 단점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월급이 300만 원이 깎이는 겁니다. 띠용? 본사가 있는 지역 물가 반영이래요. 아니 장소도 실리콘밸리가 더 좋은데 월급이 왜 깎이나요? 아무튼 그래서 타운하우스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는 미국인이고 에모리 대학 졸업 후 현재는 맥킨지 컨설팅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회사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언니가 일단 답장 전에 본사에 안 가고 싶으면 제 인턴 자리가 흔들리는 건지 이게 정말 관심 정도만 측정하는 건지 질문을 먼저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보내니 상위팀에 확인해보겠다고 답장이 왔고 두근두근하며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답장 대신 새로운 메일이 왔어요. 월급이 안 깎인대요.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중 아무도 본사로 가고 싶다고 답을 안 했으니 새로운 제안이 왔겠죠? 어쨌든 비즈니스 매너라고 생각하고 저랑 제 친구는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써니베일에 매우 가고 싶지만 만약에 본사에 가야만 하고 다른 옵션이 전혀 없다면 그럼 본사도 오케이 라고 썼어요. 제 친구는 CPT 비자도 다 받았고 모든 게 다 진행됐으니 써니베일에 남고 싶지만 다른 옵션이 없으면 본사 오케이 라고 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CPT 얘기도 추가할 걸 후회했죠. 그렇게 답장을 보낸 후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있는 채팅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답했냐 물어봤는데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디용? 아니 그거 그래도 우리한테 물어본 건데 예의상 답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난 관심이 없는데 왜 답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답장을 한 저와 제 친구만 본사로 가라는 새로운 발령 메일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인턴이 잘릴까, 혹시 인턴 장소가 바뀔까 걱정에 자다 깨다 거의 3주 동안 시달렸던 것 같아요. 발령 메일 받은 당일 오후에는 약간 멘탈이 나가서 바로 월마트에 답장을 보냈었어요. 제가 원래 절대 이런 회사 메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거든요. 심사숙고하고 메일을 보내는데 금요일에 메일을 받으니 한 주가 지나면 더 무효화될 것 같아서 바로 메일을 보낸 거였어요. 써니베일에 인턴 자리가 없는 건지 꼭 본사로 가야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일주일 후 3월이 끝나갈 무렵 이미 상위 팀들이 파이널 결정을 내려서 바꾸기 어렵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히 답장이 안 온 일주일 동안 마음이 정리되어서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부터 숙소, CPT 비자 발급까지 모든 서류 과정을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제가 인턴 장소가 바뀌었다고 CPT 프로세스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하냐고 학교 어드바이저한테 질문을 했더니 interesting 이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장소가 바뀌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친구가 레딧에 관련 포스터가 올라왔다면서 보내줬는데 어떤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이 분노에 가득 차서 저희 상황에 대해 글을 썼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오퍼를 수락하지도 않았을 거다. 돈 버는 방법은 많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와우, 진짜 공격적인데 확실하게 썼네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고 기업이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쫄보의 미국에서는 약자인 국제학생이라 조용히 회사를 따릅니다. 역시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네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인생은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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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이런 영상도 올렸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가 살면서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 목표나 과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뭔가 완전히 끝나고 이루어낸 후에 말하는 게 마음 편해요. 어차피 중간에 바뀔 확률이 매우 높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굳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 제 이런 과정이 다 공유가 되어버리네요. 아무튼 그렇게 반전이 많은 덕분에 회복 탄력성은 누구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다들 캘리포니아 월급으로 본사 가면 개이득인 거라고 긍정적인 반응이라 또 기분이 더 나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래 300만 원 깎으려고 한 게 말이 되냐 했더니 다들 실제로 물가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이상한 곳 가는 것도 아니고 월마트고 월마트에서 이상한 점 보낸다는 것도 아니고 본사인데 도대체 왜 싫냐고 해서 아 그렇군 싶었어요. 타운하우스 언니에게 답장 안 보낸 친구들은 발령지가 안 바뀌었다. 괜히 답장에서 위치가 바뀌었다 했더니 언니가 그건 모르는 거라고 월마트는 미국 대기업이라 그런 직원들의 태도 같은 것도 한국처럼 중시한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답장한 게 더 예의 있고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답장 안 한 친구 중에 하버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도 있는데요? 했더니 어차피 월마트는 포춘 1인데 하버드가 무슨 상관? 해서 아하 했습니다. 맞아요. 월마트는 20년 동안 부동의 포춘 1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 미국 아칸소주 벤턴빌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월마트 공식 영상이 있습니다. 네, 보이듯이 이 마을 전체가 월마트예요. 일명 월마트 빌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아로 치면 조지아에 있는 애틀랜타 전체가 다 월마트인 거죠. 길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하나하나 다 월등가가 만들었더라고요. 신기하긴 하죠? 월마트 직원들로 마을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는 한국인 브이로그가 엄청 많았는데요. 여기는 브이로그는 물론 여행 영상도 없더라고요. 한국인도 잘 없겠죠? 제가 한인마트 있는지 검색해봤는데 역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식당은 2개나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워낙 한식이 인기가 있다 보니 그래도 이젠 어딜 가도 한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와는 완전 다른 환경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마음이 많이 괜찮아져서 미국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곳에 살아보겠나. 미국에 사는 한국인 중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인턴 합격했을 때는 제가 써니베일 가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그때 하도 정신없이 지원해서 위치도 안 보고 했다가 나중에 합격하고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 해서 찾아보다가 실리콘밸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때는 인턴 붙여준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위치 바뀌었다고 줬다 뺏긴 기분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저를 보면 아, 참 인간은 감사하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죠. 다시 한번 인생은 개척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최소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친구 한 명이 또 있으니 다행입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제일 친해진 친구거든요. 같이 잘 헤쳐나가 볼게요. 또 다시 장기적 관점에서 이 우연이 기회가 되길 바라며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